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식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그런 식순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배워봤는데요. 오늘은 그런 식순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순서로 움직이게 되고 어떤 동선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다뤄주는 영상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5번의 레슨을 전부 다 수강하시면 이제 결혼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런 결혼식의 동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랑 신부님께서 따로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드레스 잡아주시는 헬퍼님께서 신랑님께도 신부님께도 전부 다 친절하게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우선 신부님께서는 헬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신랑님 같은 경우에는 헬퍼님이 신부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신부님과 만나고 나서부터는 헬퍼님이 전부 다 도와주시고, 신부님과 만나기 전까지는 웨딩홀 직원분이 여기에선 이렇게 저기에선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볍게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님이 동선을 외우지 않으셔도 결혼식 진행은 무난하게 가능하지만, 그래도 신랑 신부님께서 알고 있으면 모르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게 예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 더 재밌게 결혼식을 즐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식순의 순서와 동선을 배우는 지금 이 내용들은 3편으로 나누어서 제작이 될 예정이고요. 오늘은 결혼식 시작부터 신랑 신부님이 입장하시고 맞절하시는 순서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식전 안내가 있습니다. 이 식전 안내는 결혼식이 시작되기 15분에서 10분 전, 이때 멘트하는 것을 식전 안내라고 부릅니다. 우선 사회자가 하객분들께 식장 안으로 입장해달라는 멘트를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드릴 거예요. 이제 밖에 계신 하객분들께서는 식장 안으로 입장하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길 부탁을 바란다, 부탁을 드린다, 이런 멘트를 사회자가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객분들은 홀 안으로 입장하시면은 이제 대부분 뒤쪽에 많이 앉으세요. 그래서 하객분들께 앞좌석부터 앉아달라는 멘트를 꼭 해드려야 하객분들께서 안쪽으로 들어오십니다. 또 뒤쪽에서는 앞좌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또 가족분들이나 혼주석 자리인가 해서 앉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하객분들이 쭉 들어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실 수 있도록 앞좌석부터 착석해 주시길 바란다는 멘트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하객분들이 식장 안으로 다 들어오시면은 이제 뒤쪽에 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제 뒤쪽에 서 계시는 하객분들께서도 아직 남아있는 좌석이 많이 있으니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길 부탁을 드린다는 멘트를 이 식전 안내 드리는 시간에 계속해서 하객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식전 안내를 드리는 동안 식전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이 되고 있을 텐데요. 이 식전 영상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식전 영상은 하객분들이 몰입하시고 집중하시면서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하객분들께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분들과 가족분들과 이야기하고 계실 때 지루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계속 틀어놓는 무한 반복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객분들이 많이 보지는 않으세요. 결혼식의 5분 전쯤이 되었을 때, 이때는 사회자가 식전 안내를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하객분들께서 식전 영상을 한 번 정도는 보실 수 있도록 멘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하객 여러분께서는 양 옆쪽 스크린을 보시면 우리 신랑 신부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영상을 감상하시면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곧 예식을 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때 말씀을 드리면, 이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머님들께서도 천천히 화촉점화를 준비해 주시고, 신랑님께서도 단정하게 준비하시고, 신부님께서도 일어나셔서 드레스를 정리하시면서 천천히 입장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그럼 천천히 본식 시작 시간이 되게 되고, 그럼 사회자에게 조명이 비춰진 다음 개회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개회사 멘트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사회자가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고 그 다음에 하객분들께 중요사항을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진동으로 바꿔달라는 멘트나 혹은 박수랑 환호를 많이 해달라는 그런 멘트를 하객분들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자에 따라서 약간 재치있는 멘트를 섞어주신다거나 좀 진중한 멘트를 넣어주실 수도 있는데요. 재치있는 멘트 같은 경우는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주시고 좀 키 좀 크게 찍어달라 이런 멘트를 드릴 수도 있고, 진중한 멘트 같은 경우는 결혼식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옆 사람과의 대화를 좀 삼가해 주시고 이런 멘트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입장하시기 전까지
이 정도의 식순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는 신랑 신부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혼식을 맡아주시는 사회자분이 친구분이시라면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결혼식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신랑 신부님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결혼식이 일찍 시작되면 우리의 식순이 그만큼 단축될 수가 있고 사진 촬영을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셨다가 더 기분 좋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일찍 시작하는 걸 원하지 않으시면 꼭 웨딩홀에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웨딩홀에서 임의적으로 일찍 시작을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사진작가님이나 영상작가님들이 카메라를 정리하고 계실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시작이 돼버리면 서로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함께 소통해서 호흡이 맞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개회사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화촉점화가 진행됩니다. 지금부터는 어머님들 그리고 신랑 신부님 그리고 결혼식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이동하시고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그림 그리면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단상입니다. 그리고 단상 아래에는 대부분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버질로드가 있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여기 올라와 계실 거고 여기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그리고 신랑님께서는 여기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어머님들께 조명이 비춰지고 사회자가 멘트를 한 다음 양가버님 입장 이렇게 외치면 어머님들께서 천천히 입장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입장을 하시고 이제 여기에서 갈라지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실 겁니다. 그럼 웨딩홀의 인테리어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여기에 화촉이 있습니다. 여기에 촛대가 있고 점화기는 대부분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어요. 이 점화기는 길다란 가스 라이터예요. 이제 여기 버튼이 있어서 누르고 계시면 딱딱딱딱 하면서 불이 켜지는 그런 라이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신랑 어머님께서 점화를 하실 거예요. 신랑 어머님이 점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부 어머님께서 점화를 하실 겁니다. 점화가 끝나고 나면 어머님들께서는 이렇게 앞으로 나오셔서 서로 마주보고 서실 겁니다. 이때는 간격을 맞춰서 서주시는 게 좋아요. 대부분은 옆에 있는 단상 모서리에 맞춰주시면 사진이나 영상이 굉장히 예쁘게 나옵니다. 어머님들께서는 기다리셨다가 사회자가 양가버님 인사라고 말씀드리면 그때 천천히 90도로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천천히 계단 아래로 내려오셔서 역시 잠시 기다리셨다가 사회자가 양가버님 인사라고 말씀드리면 결혼식을 빛내주시러 오신 하객분들께 90도로 천천히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어머님들께서는 혼주석으로 착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기 양 옆쪽에 배치되어 있는 혼주석에 착석해 주시면 화촉점화가 마무리됩니다. 우선은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웨딩홀에는 이 화촉점화를 도와주시는 예도분들이 계세요. 예도는 예식 도우미를 줄여서 예도라고 부릅니다. 신랑 신부님들께서는 예도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물론 어머님들께서 숙제가 가능하시고 본식날에 긴장하지 않으시고 사회자의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수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실수가 일어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어머님들께서 입장하실 때까지는 괜찮아요. 천천히 걸어오시다가 이제 여기에서 갈라지실 때 처음 하시거나 긴장하시다 보면 이렇게 따라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들어오실 때 안쪽에서 하객분들이 보이시게끔 서주셔야 되는데 긴장하시다 보면 그대로 등지고 서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리고 어머님들께서 점화하신 다음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실 때 사회자가 양가버님 인사하면 이때 인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인사하겠습니다 양갈 때 한 분이 갑자기 인사를 먼저 하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가 있죠. 이제 결혼식의 예도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어머님들께서 올라가실 때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해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점화하실 때도 이쪽 더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해서 기다려주시고 점화하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나오시면 인사하시기 전에 기다리세요 인사하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맞절하실 때 옆에서 박수도 쳐주시고 하객분들께 인사하실 때 옆에서 함께 인사해 주시니까 조금 더 경건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죠.
이렇게 화적점화가 진행이 될 때 예도분들이 도와주시는 서비스가 신랑 신부님께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쩌면 정말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천천히 고민을 해보시고 신랑 신부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머님들께서 착석을 해주시고 사회자가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보시면 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 신랑 입장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랑님께서는 이미 올라와 계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조명이 비춰지고 여기에서 사회자가 신랑님과 뭐 특별한 추억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랑님께 기합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사회자가 신랑 입장이라고 외치면 신랑님께서는 쭉 출발하시게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 대부분 어떻게 입장할지 고민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크게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쭉 걸으시면서 이쪽에 한번 이쪽에 한번 이렇게 친구분들께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입장하시는 거. 두 번째는 역시 똑같이 이쪽에 한번 저쪽에 한번 하시는 건데 이번에는 목례를 하시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면서 쭉 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번 멈추시는 겁니다. 쭉 오시다가 한번 멈추시고 이쪽에 90도 한번 이쪽에 90도 한번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세 번째입니다. 젠틀하게 90도로 인사. 그리고 네 번째는 신랑님들께서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그냥 쭉 마지막까지 입장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당당하게 입장. 크게는 이렇게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님들께서 어떻게 걸으실지 따로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다면 여기 중에서 한 가지 골라주셔도 좋고요. 요즘에는 춤추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신랑님만의 스텝을 밟으면서 입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신랑님께서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어떤 인사를 하시더라도 여기에 도착하시면 꼭 인사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뒤로 도신 다음에 공손하게 90도로 천천히 한번 인사를 해주시면 이때 음악도 잔잔해지고 사회자가 멘트를 드리면서 신랑님의 입장이 마무리될 겁니다. 그럼 이때 대부분 조명이 신랑님을 비추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자가 신랑이 입장을 마쳤다. 그리고 이제 신부님의 입장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명이 대부분 이렇게 쭉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신부님의 입장을 진행할 겁니다. 웨딩홀에 따라 다른 부분인데 신부 입장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버진로드에서 곧바로 입장하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등장하는 연출이 있는 웨딩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버진로드에서 입장을 하실 때에는 신랑님이 입장하신 다음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보시면 했을 때 신부님께서 이미 올라와 계실 거예요. 이때 아버님께서는 신부님의 왼편에 서 계실 겁니다. 이건 지역에 따라 다른 부분이긴 한데 아버님이 오른쪽에 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재 제가 결혼식을 진행하는 광주에서는 아버님이 왼쪽에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왼쪽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자가 신부 입장을 외치면 아버님과 신부님께서 천천히 입장하시고 이쯤 오시면 이때 신랑님께서 아버님께 한번 인사를 하실 거예요. 가볍게 목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아버님께서는 신랑님께 악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랑님을 한번 꽉 안아주실 거예요. 한번 꽉 안아주시면 이제 신랑이 아버님께 신부의 손을 건네받아서 약속의 단상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럼 신랑 신부님이 쭉 올라가실 때 아버님은 여기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뒤로 돌아서 하객분들께 한번 인사해 주시고 혼주석으로 착석해 주실 거예요. 그럼 아버님께서 인사하시고 착석하시는 이 시간과 신랑 신부님이 천천히 올라오시는 이 시간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겁니다. 그럼 신부 입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 연출이 있을 때에는 버진로드에 올라오기 전까지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똑같고요. 버진로드 바로 뒤쪽에 문이나 커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 사회자가 등장 외치면 문이 열리거나 커튼이 열리고 천천히 신부님께서 아버님과 함께 버진로드로 올라오신 다음에 기다리셨다가 사회자가 멘트를 드리고 신부 입장 외치면 그때 걸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이쪽이나 이쪽에 있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신부님께서 2층에서 리프트로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신랑 신부님께서는 웨딩홀이 어떤 연출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신부님께서 쭉 입장을 하시고 신랑님과 손을 잡은 다음 단상으로 오르시게 되면 이때는 헬퍼님이 바로 올라오실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의 드레스를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맞절을 진행을 할 겁니다. 신랑 신부님이 서로 마주보고 서시게 되고 이때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헬퍼님이 드레스가 사진이나 동영상이 예쁘게 나올 수 있도록 이 정리를 하시는데 이때 사회자가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맞절 이렇게 외쳐버리면 작가님의 사진이나 영상들에 헬퍼님이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레스도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구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회자분이 꼭 기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지인분들이 사회를 보신다면 신랑 신부님께서는 이 부분을 꼭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예쁜 사진과 예쁜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서로를 마주보고 사회자의 멘트에 맞춰서 신랑 신부 맞절 하면 90도로 천천히 숙이셨다가 타이밍에 맞춰서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맞절을 진행하시고 나면 신랑 신부님께서는 더욱더 가까이 서시게 되고 이번에는 주례의 유무에 따라서 단상을 바라보거나 하객석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만약에 주례 선생님이 계신다면 신랑 신부님은 단상 쪽을 이렇게 바라보고 서시게 되고 역시 드레스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주례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신랑 신부님은 하객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바라보시게 되고 드레스는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계란후라이 아니고요. 드레스입니다. 오늘은 결혼식의 시작에서부터 신랑 신부님이 맞절하시는 이 순서까지 배워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랑 신부님의 혼인서야 그리고 성혼선언, 주례사 혹은 덕담, 축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축가에 대해서도 가볍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셨던 내용들이 만약에 이해가 잘 되지 않으신다면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금방 배워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닌데 처음 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계약했던 웨딩홀의 버진로드나 단상을 떠올려 보시면서 천천히 우리가 서로를 마주보고 앞쪽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인사하는지 천천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시면 아마 긴장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예식을 즐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셨거나 어려우신 점이 있으셨다면 역시 댓글 남겨주시고요. 댓글이 민망하시면 인스타 DM, 카톡,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긴밀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역시 편안하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